그래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오늘 1, 2강을 했었습니다. 어제 했는데, 꿈이란 뭐냐? 사실은 꿈은 그냥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꿈 넘어 꿈이 있습니다. 그게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꿈이고, 그 위에 비전입니다. 이 간호학과 분이 와 계시는데, 사실 내가 의사를 해야겠다. 꿈입니다. 근데 점수가 안 돼서 의사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한의학과 나왔는데, 한의사 되고 싶지만 점수가 안 돼서 경희대 한의학과밖에 못 갔어요. 장난치자 싶죠. 근데 나는 어떻게든 한의학 계열에 가야겠다라는 비전이 있으니까 한의학과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못 되면 나는 정말 의료계에 종사하고 싶다. 간호사가 되는 거죠. 그게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지, 방향성이 있어야지 좌절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을 어떤 유명한 분이 어떻게 말했어요? 어느 항구에 배를 대어야 될지라는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그건 나한테 순풍이 아닌 거예요. 방향이 없는, 이쪽 방향이 순풍인지 저쪽 방향이 역풍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헤매기만 할 뿐, 에너지만 소모할 뿐, 방향이 없으면 인생이 무의미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수 네 분들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틀 동안의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꿈이 필요하냐? 라면은 먼저 채색하기 전에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려야 채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큰 그림을 그려라 라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고, 그냥 막연하게 꿈을 꿈으로만 꾸면은 꿈밖에 안 된다. 개꿈밖에 안 된다. 그거를 이제 1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계량화를 해라. 수치화를 해라. 내가 살을 빼야겠다. 꿈입니다. 목표고. 살 빼야겠다 해서 살 못 빼요. 하루에 줄넘기 100번, 200번, 300번. 그렇죠? 헬스 1시간. 이렇게 계량화를 시켜야지 우리가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럼 인생을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할 것인가? 그럼 지금의 나보다 개량된, 조금 더 발전된 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지금의 내 습관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왜 감사해야 되지? 근데 왜 제가 감사해야 될까요? 역으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까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투입하시는 자산들이 보통 1억 5천씩은 투입을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근데 내가 그 돈 안 들이고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해외여행 가면 되는데 왜 내가 아들들, 딸들한테 1억 5천씩을 투입을 할까요? 우리 아들들, 딸들은 어머니, 아버님한테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는 순간 엄마, 아빠 잔소리가 잔소리가 아닌 거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밝은 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밝은 면을 보면은 시각이 바뀌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각을 바꿔야 될까?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지경을 넘어라, 이렇게 말을 적어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숨이 턱 밑까지 차도록 뛰어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각이 바뀌면은 내 태도가 변합니다. 태도가 변해서 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즐기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과 같이 재능 기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이 캠퍼스에서 정말 꿈에 대해서 열망하는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것만 자체도 흥분이 돼서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3주 이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설레야 돼요.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하고 억지로 끌려나와서 소시장에 끌려나와서 소같이 끌려나와서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는 입장이 틀립니다. 진급을 누가 잘하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분한테, 내일같이 하는 분한테 사장은 칭찬을 해주고, 참 이 직장, 이 직원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습관이 변합니다. 내 습관이, 내가 지금 하루에 1시간 더 자고 덜 자고,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소양 강좌 시간에 정진호 선생님 그때 한번 초청을 해서 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는 하루에 2시간씩 책을 번역을 하고 2시간씩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까 매년 한 권씩의 번역서를 내시고 또 자기 책도 내시고 그런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변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인데 뭐 성경 교인이 아니더라도 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많이 듣죠.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범사에 감사. 일단 감사부터 하고 시작을 하시면은 입장이 바뀌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죠. 생각만 해서는 별로 안 감사해요. 내가 숨 쉬고 살아오는 게 감사하고 이 땅에 지금 2발로 걸어서 오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공연장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 눈빛 초롱초롱한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시면은 찾아서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적어보시면은 뒤돌아서 보면은 정말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자세로서는 겸손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겸손하라라고 하냐면은 비상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힘들어라고. 겸손 힘들다고 그래요. 조영남도 힘들다 그랬어요. 비상이 리메이크 힘들어. 힘든데 겸손한 사람들은 남한테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교만하면 낮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 일단 겸손해 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 그게요. 왜 겸손해야 되는지 다음에 표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똥개는 자기 집에서 30% 먹고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홈그라운드 이점을 속어로 표현한 게 똥개는 자기 집에서 30% 먹고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100을 하면은 130% 되는 거고 70만 해도 우리 집안 식구들은 나를 100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100인데 딴 사람이 보면 역으로 말하면 어때요? 나는 100으로 봐도 딴 사람이 볼 때는 70으로밖에 안 봐준다는 거죠. 자, 내가 진주 사람인데 서울 가면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70밖에 평가 안 해요. 뭐라고? 촌놈이라고 일단 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서 어떤 사진으로 돌고 있냐라면은 뭐 이런 거죠. 내가 내 친구, 뭐 내가 장동건이라고 했을 때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지만 내가 내 친구를 볼 때는 샤방샤방하고 이러는데 우리 엄마가 내를 볼 때, 내 친구를 볼 때는 저 생양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입장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왜? 내가 보는 입장하고 우리 엄마의 보는 입장은 다르다. 여기서 고부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보는 거하고 남이 보는 입장이 틀려요. 그럴 때 나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남이 나를 인정해줘. 근데 이걸 모르면은 내가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고, 아우, 내가 교수인데, 아우. 그럼 뭐 대한민국 교수 한두 명이냐? 이러다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보다 잘난 사람 많거든. 근데 바뀌려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라. 부정적이지 말고. 제 말이 아니고요. 문은기라는 그 공무원 연수원 원장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차피 생각을 바꾸려면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생각이 긍정적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말, 행복이라 바꿔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 중요하긴 하고 하지만 행복하려고 해도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을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다음에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달인이 17년간 이렇게 달인이 되신 병만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누가 이런 말을 원래 했을까요? 정주영 회장님 그러죠. 해봤어? 해봤냐고?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안 해본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코페르니쿠스 전에는 어때요? 땅은 네모나고 우리는 어느 지경까지, 어느 테리토리까지 가면은 절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가면 사람이 툭 떨어져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더 간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죽을 작정하고 가보니까 안 떨어지더라. 사각형이 아니더라. 지구는 둥글더라. 원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착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를 딱 짚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내 한계를 짚었어. 왜? 내 옛날에 그거 해보니까 나 잘 안 되던데 포기해버려. 내가 지레 포기해버려. 네. 나 수학 통계 못하는데 통계 다시 안 해야지. 안 친해야지. 나는 영어 토익 선배밖에 안 되는데 영어하고 안 친해야지. 중국어 해야지. 이렇게 내 지경을, 내 땅을 딱 한정 지어버릴 순간 내 숨어있는 그 능력들을 못 봐요.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해도 남하고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건 내 자산인데 그걸 포기해버려. 왜? 일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잔재주들이 많이 있지만 남의 그 토익 점수로 나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열등하고 저 사람은 우등한 사람이다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죽어라고 해보면 그 넘을 수가 있어요. 그거 제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내한테 축복을 내려달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달라. 내 땅의 한계를 넓혀달라. 한계를 벗어나면은 내 자신이 더욱더 큰 내 자신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선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 특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특히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CEO 상대로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은 내를 알려면은 내 베스트를 쏟아 부은 다음에 내를 알 수가 있다. 그 뒤에는 그 전에는 내를 평가하지 말라. 그래서 재미가 없거나 최선을 할 자신이 없으면은 그거 포기하고 다른 거 해라. 다른 거 해라. 왜 남이 가는 잣대 그대로 가지 마시고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도 정말 어느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잘된 대가들은 20살 때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30살 때는 실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10년 법칙이잖아요. 창업하신 분들 30 전에 다 창업했어요. 30 넘어 창업하면 안 돼요. 왜? 장가 가야 되잖아. 결혼해야 되잖아. 내가 먹고 살고 집에 들고 가야 되잖아. 우리 애 분유값 내버려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창업이 안 되거든. 근데 10년 안에 내가 잘하는 게 뭐다? 내 잘하는 것을 특화해서 10년 안에 창업을 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창업자들 보세요. 현대, 삼성 다 보세요. 20살 때 결정을 하고 30 전에 다 창업했어요. 태도의 변화. 아까 그랬죠. 내가 재밌는 거 하면 돼. 그런데 재밌는 것도 내가 잘하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란 재미와 의미가 교차하는 곳에 있다.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재밌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캠퍼스 안에서 정말 꿈에 갈망하는 학생들을 내가 뭐라고 모은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온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제가 박사과정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 쥐를 또 잡아야 되나. 한약 자원이니까 주먹이고 듣다고 맥자고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뭐 피 뽑고 눈에서 피 뽑고 이런 거 등까지 뽑히고 그런 거. 근데 내가 싱가포르의 어느 박사과정 학자가 인삼에 대해서 논문 내기 전에 내가 먼저 논문 내야지, 아침 일찍 가야지, 쥐 잡아야지, 먹여봐야지, 실험해야지 하니까 논문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교수님 억지로 하기 싫은 억지로 하면은 그런 실적이 나올 수가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걱정하면 지는 거고 설레면 이기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자, 우리 많이 보는 표죠. 자, 우리가 과제를 제출하기까지 마감 10일 전까지는 놀아주지, 아직 시간 많네, 하는데, 결국 6시간 놔두고 밤샘에서 이렇게 대충 내자, 90% 해서 그냥 대충 내는 이러한 습관. 거의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벗어나야 사람들이 조금 업그레이드된 행복에 또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적는 거예요.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누가 이렇게 사용하는 말인데요. 적어라, 적자 좀 제발, 적자, 그래야 생존한다. 적자생존, 적어라, 그래야 생존한다. 저는 지금 다이어리가 몇 개 있는데요.
교회 가면 설교 다이어리, 내가 준비하는 애들 공사공부 다이어리, 그 다음에 학과회의 하는 다이어리, 그 다음에 독서 노트 다이어리, 그래요. 또 프로젝트 다이어리 한 5개는 기본 깔고 시작을 해요. 왜? 그럼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업단용 다이어리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적어야 돼요. 근데 그 적는 거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왜냐고요? 다음 보시면요. 누가 29가지의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워낙에 많지만 1번부터 4번까지만 제가 끊어왔어요. 페이지상. 1번 보시면은 명단 작성해라. 할 일 리스트를 작성해두고 2번 노트를 어디에나 끼고 다니라. 노트북이 컴퓨터도 아니고요. 노트를 들고 다니고 수첩 적어라. 제발 좀 적어라. 제발 얘들아 좀 적어. 그 다음에 3번째 무조건 써라. 그냥 대충 써라. 4번째요. 컴퓨터 사용하지 마라. 아날로그 막 적어라. 우리 박사과정에 지도 교수님이 아침이면 A4 용지를 꺼내서 할 일들을 펜으로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학교 와가지고 연구 계획을 하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마다 적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해보자. 적다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 생각이 나와가지고 얼큰하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근데 그게 과연 제만의 얘기일까? 라고 보니까 노벨상 타신 분이 문제 해결의 핵심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문제를 쓴다. 2번째 깊이 생각한다. 3번째 답을 적는다. 적으면은 구체화가 되고 구체화가 되면은 생각 정리하기가 쉽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머리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로 답을 쓰게 돼 있더라. 제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적어라. 제발 얘들아. 그런 말이죠. 다음에 습관을 바꾸시고 도전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한계 끝까지 좀 가본 적이 있냐. 저는 농학과 농학과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학과는 사실 그렇게 썩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는 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학과에서 토익 990 이상 만점에 가까운 학생이 한 명 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 원래 걔가 700짜리였는데 3개월 동안 저 핸드폰도 안 받고 잠수 타면서 군만두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김밥 이런 거로 공부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하루 14시간 앉아서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영어 공부할 때 좀 토하려는 느낌이 안 나더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지럽고 머리가 그걸 겪으니까 900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초급에서 중급 우리는 생각에 직선이 리니하게 쫙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죠. 토익이 그냥 내가 400에 출발해서 400 그냥 한 줄만 써도 350 나와요. 솔직하게 대충 그냥 그게 안 되면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보시면은 400에서 죽어라 하고 공부해도 표시가 안 나. 표시가 안 하다가 훅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죽어라 하고 하도 안 올라가요. 여기서 굉장히 점수 차이는 200밖에 안 나는데 이 생각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이게 쌓이고 단어 쌓이고 듣기 쌓이고 문법 쌓이고 해서 훅 한 방에 900이 빡 올라가요. 이게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어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얘기는 그렇습니다. 초급 하는데 3개월 가니까 어느 정도 되고 중급에서 한 1년 하니까 이게 중급이 되는데 1년에서 2년 가니까 이 보급까지 올라갑니다. 왜? 하다가 토할 때까지 해보니까 자다가 중국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6시 반에 제가 중국 어학연수로 가 있었는데 제주도 대한항공이 불식착해가지고 몇 명이 탈출하고 이게 막 들리는 거예요. 하늘을 갑자기 내공이 쌓였을 때 어느 날 귀가 뚫리기 시작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봐요. 정말 토할 때까지 가봐요. 저는 첫 해에 갔다가 왔을 때 두 달 중국을 가 있었는데 중국어 너무 재밌어요. 이러니까 옆에 있던 어느 신사분이 야, 네 방금 한 얘기는 중국어를 할 수 있냐? 그게 아직까지 내가 그게 꿈에서 그 얘기가 나와야 정말 잘하는 거다. 꿈에서
툭 쳤을 때 꾸면서 쫙 나와야 그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 지겨운 싸움, 만약 언제까지 이 요걸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정말 곧 죽을 듯한 이 막 달렸을 때 숨어서 목까지 올라왔을 때를 넘어서야 오늘 갑자기 이거 빵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달려. 해봤냐고? 해보고 말하자. 해보고 말하자. 14시간 해보고 2달 동안 14시간 공부해보고 안 되면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농학과도 했습니다. 힘내시고요. 힘내시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생에는 3가지 불이 있다. 3가지 불이 있다. 첫 번째, 뭘 켜야지. 응? 성냥을 켜야 불이 있지. 이거 그냥 성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불 딱 켜지나? 오토매틱이냐? 아니거든요. 자, 지금 남자가 옆에 있고 여자가 옆에 있고, 아, 좋아한다. 말해야 저기 좋아하는 줄 알지? 이게 무슨 소나기도 아니고, 뭐, 금 넘어오면 뭐, 연필 찍고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시작이 안 돼요. 라이터에 불을 붙이지. 성냥에 불을 긋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영어 공부해야겠다 생각만 하지 말고 영어를 하셔야 돼요. 질러야 돼요. 해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도 없는 싸움이야. 그죠? 근데 정말 용광로에서 막 미칠 듯하고 막 타는 듯한 막 목이 막 마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용광로라고 생각하신대요. 내가 지금 용광로에 왔구나. 단어를 그렇게 외워도 안 터지는데 미칠 듯한 그 용광로에서 겪으셔야지 어떻게 돼요? 정금이 돼요. 불순물이 쫙 빠지고 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행복은 불행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져 옵니다. 겉으로 봐서는 불행이에요. 아직 미칠 것 같아요. 진짜. 하루 14시간 하니까 막 7일도 걸리고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벗기고 나니까 그 안에 급등이 아시겠죠? 겉으로 보기 돌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지금 있는 분들 다 돌이에요. 딱 돌인데 어느 정도 1년, 2년 내공이 쌓이고 그게 녹여내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구 선수들도 그 스카우터들이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싼값에 애들 데리고 와서 선수 만들어서 몸값 키워가지고 구단 주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대학 때 정말 참 저 남자는 생긴 건 못생기고 불태 안경에 눈이 뱅글뱅글 돌아도 저게 진국이다 하면은 인생을 걸어볼 만해요. 스카우트 입장에서 온달이다 평강공주라 생각하시고 걸어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연애가 될 것 같습니다. 연애도 다 적용되는 일이에요. 내가 인생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한계를 한번 깨봤어요. 깨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불이 될까요? 횃불이 돼요. 남한테 길을 안내하는 횃불이 돼요. 횃불. 그런데요, 내가 용광로를 안 거치는 횃불이 되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 앞에 서고 화려한데 좌절하지 못한 넘어서지 못한 그 한계 때문에 연예인들이 목매달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겪지를 못할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애들이 많이 안 낳았잖아요. 그래서 뭐 대충 그랬는데 요즘 애들 한두 명 낳다 보니까 너무 귀엽겠죠? 조금 힘들어보니까 자살하죠. 자살하는 애들 굉장히 많죠. 왜 그럴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련이 다음에는 영광으로 나타날 거로 믿고 언젠가는 횃불이 될 것이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횃불이 됐을 때, 사회 지도층이 됐을 때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횃불은 그냥 있어도 없어지고, 그죠?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달아서 없애지 말고 정말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내가 달아서 없어진다 생각하고 사회에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후세에 여러분 이름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폈어요. 지펴라. 그럼 지폈는데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를 만나고 말해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배우고 싶다 말하고 말해라. 저는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쥐뱉다고 든다는 사람인지 마케팅하고 있는 건 모릅니다. 그런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전문가를 친구 맺고 디자이너한테 트위터 친구 맺고 그래서 뭘 했어요? 디자인을
훑어보게 되고 모르면 묻게 되고 내 모르는 데 가르치다 묻게 되고 전문가를 만나게 되고 만나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연결하고 응?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불순물 나의 그 순정되지 못한 습관들을 버리는 것들을 녹여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녹지 말고 그래서 녹일 때는 어떻게 돼요? 참아라 버텨야 돼요. 살아서 돌아오라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오라. 결국 사실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잘나서 한양학과 중에 정말 근근히 버텨왔어요. 근근히 F 맞아 6개월 F 3번 맞았어요. 4학년 때까지 6개월 붙잡고 막 제시치고 삼시치고 교수님한테 제시 2번 재수강할 때 교수님한테 메일로 보냈어요. 교수님 내가 학교 입학하자면 여기가 좀 잘 주시면 안 될까요? 했다가 괘씸하다 또 F 상수감까지 했어요. 근데 결국 남아서 석사하고 박사하니까 동기들은 다 이거 뭐 재미가 없다 떨어져 나가는데 혼자 박사 해가지고 우리까지 첫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 다음에 태워라. 나는 내 자신을 내 개인의 영리를 취하겠다고 하지 말고 다 태워서 없어질 때까지 다 태워보시면은 남기지 말고 태우시면은 여러분들 후세에 좋은 선생님, 좋은 전문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끝입니다. 감사합니다.